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 맞습니다. 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번에 화법과 작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화법과 작문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매체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전 문법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그거에 비해 쉬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풀이 방식으로 37번 먼저 보는 거를 좀 추천하거든요. 먼저 볼게요.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건데, 학생이는 얘기합니다. 오늘 발표에 나온 라플레시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 경험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악취를 풍겨가지고 8일이 유인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학생 2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겠죠. 그런 리액션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식물이 기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학생 1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었어. 이 발표에서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거 짚어주고 있고요. 학생이가 나도 그래서 공감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찾아보겠다.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1번.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기억 떠올리고 있지요. 그리고 학생 2는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뭐 아니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리액션으로 확인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학생 1의 의문에 대해서 학생 2는요, 발표에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 발표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와서 나도 아쉬웠어,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4번에서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궁금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고, 5번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요, 발표 내용 외에 추가적 정보도 탐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학생 1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지문 안에 적절히 활용이 됐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자, 라플레시아가 덩굴 식물에 붙어있는 사진 자료가 있대요. 이것을 어디서 활용을 했을까요? 당연히 라플레시아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라플레시아라는 식물이에요 하면서 자료 제시가 됐겠죠. 그래서 이것은 덩굴식물에 기생한 양분을 흡수한답니다. 특히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자, 2번 니은이죠. 수염 틸란드시아인데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 여기서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 자료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 수염 틸란드시아 같은 경우는 사진 속 식물의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데, 이 공기뿌리가 어떤 역할을 한대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식물에 붙어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디귿입니다. 이 잎을 확대를 하기도 하죠. 수염 틸란드시아의 잎에 있는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양분과 수분을 얻는답니다. 이 자료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털의 기능도 잘 설명이 되고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뭐였죠? 꽃가루 바지 기간인 때, 그리고 아닌 때의 개다리를 촬영한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꽃가루 바지 기간에 흰색으로 변했다가 수정되고 나면 원래 녹색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내용의 자료가 어딨죠? 여기서 영상이 있습니다.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얘기하는 게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요,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활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영상이 이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잎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잎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리을이라는 것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냐면은 잎 색깔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꽃가루 바지 기간에는 흰색, 그 후에는 녹색, 이 정도의 개념에만 활용이 되고 있지. 왜냐면 색깔이 바뀌는 것만 보여주고 있지, 가려져 가지고 작게 보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미음입니다. 해바라기의 꽃송이 전체가 잘 드러나는 사진 자료, 이건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로 연결될 수 있겠죠?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사진 속 식물의 꽃송이가 낱낱이 꽃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 이 지문 보면은 낱낱이 다 하나하나가 꽃이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35번 문제겠습니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저희는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표 내용에서 질문을 하고 배경 지식 확인하는 거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당겨서 보시면요, 배경 지식을 묻는 거 여기 있죠. 다른 색으로 체크해보면 번식을 위해 곤충을
번식을 위해 곤충을 속이는 식물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면서 둘러보죠. 그러면서 너희들 배경 지식 이만큼 있니? 거의 모르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부터 42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의 대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의문을 작성하는 내용으로 형식이 되어 있고요. 자, 38번은 가의 기억과 미음, 기억부터 미음까지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 3이 학생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가의 내용이 적절히 다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40번 같은 경우는 나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나에서 이게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41번에서는 나의 A부터 E까지 확인하면 되겠고, 42번은 나의 오문단 초고 그리고 친구의 조언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8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기억, 교과 가사를 바꿨대. 인근에 있는 어떤 고가 처음 들어보는데 왜 바꾼 거야?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정보 요청하고 있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니은이죠. 그래? 그런 가사 내용이 개교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바꿨구나. 우리도 문제 있지 않아? 맞아. 공감해주고요. 교훈 보면 마음 좀 불편해. 좀 꼰대스러워. 상대의 생각에 수긍하고 맞아. 나도 등교할 때 좀 그렇더라. 자, 디귿. 상대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볼까요? 나는 우리 학교 교훈도 괜찮아. 듣고 보니 근데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너네 말 들어보니까 야,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네. 기존의 인식 전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릴.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울 거야. 의견도 들어야 돼. 그래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는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딴지를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문제가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미음. 교훈을 미리 제안받으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빼자. 새로운 교훈 제안받자. 그 내용은 빼.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되죠?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39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학생 3이 학생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의 내용을 쫙 정리해봤다라는 겁니다. 땡땡고는 개교 60주년 앞두고 교과 가사 바꿨어. 우리도 논의하면 좋을 텐데 이거 저희가 앞에 보면서 이미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훈도 특정 역할만이 부각되고 있어서 교훈 공감이 어려워.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던 특정 역할만 강조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고려할 점. 땡땡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였죠. 얘는 동문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웠대. 우리는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비롯한 여러 의견 경청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한번 볼까요? 땡땡고에서는 동문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대.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구성원 의견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아.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 됐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맞는 내용. 우리가 할 일, 교훈 변경 추진 여부를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해야 된대요.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른 학교 사례를 찾아서 공유하고. 볼까요?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올려보자. 그리고 다른 학교 사례 찾아서 회의 때 공유도 하고. 정확히 나와 있죠. 자, 5번. 학생의 회의 전에, 이게 포인트죠. 학생의 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교훈 변경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하고. 회의 전에 동문 선배의 의견 수렴하고 찬반 의견 조사하고.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회의에서 통과되면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찬반 의견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문 선배들의 의견도 모아달라고 하죠. 지금 시점의 문제죠. 사실 동문 선배들의 의견 수렴하고 뭐 찬반 의견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회의 전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은 나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과정이고요. 가의 A부터 E가 가부터 마를 각각 고려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에서는요, 예상 독자 및 인사말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땡땡고의 예전 교과 가사에 담긴 가치의 중요도가 지금 달라졌다는 A의 내용 맞을까요? 이거 먼저 확인해 보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나를 고려해서 나에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어. 이 사례로 반영되었을까요? 지금 이 내용과 일치는 하고 있죠. A와 일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련 사례 제시를 통해서 이 나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는 그 지문에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이 교과 가사가 이전과 달리 미래와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X. 자, 2번 교훈 내용이 문제가 있어. B 한번 볼게요. 교훈 내용이 문제가 있어. 됐죠?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교훈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B의 내용은요. 다를 고려하여. 다가 뭐였죠?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나에서 교훈 내용이 구성원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 라는 문제 상황으로 반영됐는지 볼까요? 현재와 미래의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공감을 못 얻는다는데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귀찮게 하고 있죠. 3번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는 C의 내용 한번 볼까요? 교과보다 교훈이 바꾸기 더 어려울까요?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애초에 틀렸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조사를 제안한 D의 내용. 의견조사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여기죠? 회의에서 통과되면 의견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라를 고려하여 건의 내용 및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라를 고려하여 나에서 교훈을 변경해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그 내용이 이제 설문조사로 해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었죠. 회의에서 통과되면 뭐 의견 조사해보자.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도 보자. 그래서 의견을 여러 가지 받아보자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로 나에서 구현이 됐는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학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견 수렴한 결과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5번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자. 학교에다가 건의하자. 교훈 변경해달라고. 찬반 의견 조사한 다음에 의견 많으면 학교에 건의하자라고 했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가를 고려하여 예상 독자 및 인사말 누가 이걸 읽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해서 지역 학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가 이건가요? 지역 학교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해야 되는 것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한 것은 맞지만 지금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나의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먼저 보고 갈게요. 미안합니다. A. 글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건의의 주체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 건의를 누가 하는지를 제시했대. 이게 글이 어떤 글인지를 고려해서요. 볼게요. 저는 학생의 대표 누구예요? 이거를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왜냐면은 무언가를 요청하고 건의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나 어디서 어떤 주체에서 이것을 작성했는지를 꼭 드러내야죠. B입니다. 정보 신뢰성을 높여야 돼. 그래서 출처. 땡땡 방송 뉴스에 따르면 출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B도 맞는 내용이고요. C입니다. 설득력 높이려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상이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표현해도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반론이 아니죠. 얘네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죠. 반론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D요. 화제의 중요성을 이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제시했다. 화제가 중요해요. 그거를 비유로 나타낸다.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비유했죠. 그리고 이 정신적 가치를 담는 게 뭐다? 교훈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좋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 5번입니다. 건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제시. 이거는 제가 건의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교직원, 동문, 선배, 학부모에게 취지 설명하고 의견 수렴하고 심의해주세요. 과정 제시했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다음은 나의 오문단 초고와 그에 대한 친구의 조언입니다. 나의 오문단 초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가 있었고 조언에 의해서 뒤에 이제 오문단 초고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학교의 교훈 변경은 교훈을 바꾸고 싶은 다른 학교에도 좋은 영향.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끼칠 거야.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이야.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근데 기대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보면 됩니다. 자, 1번은 뭐였죠? 좋은 영향. 두 번째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학생들에게 보겠습니다. 5문단 같은 경우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이죠. 아까 나왔던 1번은 뭐였죠? 타 학교. 2번은요? 우리 학생. 이렇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했죠. 교육적으로, 학생 교육.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바꾸면 교훈을 보면서 느꼈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교훈을 바꿨다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자부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스스로 했으니까. 그리고 학생 플러스 학생에서 플러스 뭐예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애교심과 긍지. 그리고 이것은 다른 학교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포인트가 돼서 타 학교를 묶고 있고요. 이 교육의 플러스로 뭐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애교심, 그리고 자부심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다른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아니고 교육 내용이 학교 생활에 지침이 된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학교 위상 강화에 대한 얘기도 없고 건의를 받는 대상이 학생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건의를 받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 영웅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니죠. 학교 구성은 학생들의 입장으로 묶었다 그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작문 상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초고의 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구성 한번 보면요.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 그리고 44번에 떠올린 생각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A, 마지막에 들어갈 것들 되죠? 그리고 45번에 자료 활용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요. 활용된 글쓰기 방식 맞는 거 먼저 찾아볼게요. 자, 이 지문을 이번에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문 상황 먼저 항상 꼭 봐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작문 상황 자체가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환경의 날을 맞아서 교지에 지속가능 항공유. 좋아요. 환경의 날이라서 이거 쓰는 거야. 자, 2017년쯤 스웨덴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대요. 이건 뭐야? 비행기 타면 부끄러워요. 왜? 환경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래? 지속가능 항공유 하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에서 어떤 얘기하죠? 지속가능 항공유가 뭔데요? 정의죠? 그래서 정의가 나오면서 이건 뭐냐면은 기존 항공유와 구조는 비슷해. 근데 폐기물 작물이야. 그래서 이 폐기물에는 이런 것들, 작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 근데 유럽연합은 이런 걸 하고 있다. 작물 기반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개조할 필요 없이 기존 항공유랑 혼합이 돼서 효율적이야. 그리고 친환경적이야. 원료 생산부터 연료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비행기가 제일 많아.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 제일 많았어. 근데 80%가량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의무화하기도 해. 그래서 그 케이스 유럽연합의 2025년부터 2% 이상 속도로. 그래서 2050년에 70%까지. 우리나라도 2027년에 1% 내외로 혼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걸 앞두고 지속가능 항공유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급 역량도 강화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요. 생산 과정 단계적 아니죠. 장단점을 문답식으로 하고 있지 않죠. 지속 가능 항공유의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심지어 시기별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국가별 이것도 절대 아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건 사용됐죠. 기존 항공유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요게 있죠. 80%나 탄소 배출량 줄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A 한번 볼까요? 학생이 초고를 작성해서 이제 떠올린 생각인데요. 글을 마무리할 때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사용의 의의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는데, 그리고 실천도 좀 제안해봐. 자, 먼저 실천해봐. 학생들이 직접 이 내용 없으면 다 걸러볼게요. 이 내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아, 비용보다 환경을 고려해봐. 이거 좀 애매하죠? 환경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추상적입니다. 직접적인 실천에 대한 유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다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천을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걸음에 동참하면 어떨까? 이 정도도 좀 실천이라고, 네, 이 정도면 뭐 실천으로 볼 수 있겠죠. 실천을 제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3번, 높일수록 감축할 수 있어. 이 비율을 높일수록. 그래서 점차 높여가는 거 어떨까? 괜찮죠? 자, 이것은요. 4번 볼게요. 항공유의 사용에 동참한다면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줄어들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뭐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5번,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더 적은 항공편을 이용하면 어떨까? 좋아요. 자, 항공유 사용의 의의. 이거 왜 사용해야 되는데?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거는 이미 걸렀으니까 보지 말게요. 2번, 노력이 일상생활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진 않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더 높일수록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죠. 지금 혼합 비율을 높이자가 주제가 아니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혼합 비율을 높여라가 주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X. 그래서 사용을 확대하자. 이게 더 원론적인 내용에 가깝죠. 사용을 확대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이용해 보자. 그래서 너무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수집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활용 방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기억 다시 1에서는 운송수단별로 보니까 비행기가 겁내 많이 써요. 그 다음에는 이거네요. 그리고 기억 다시 2는요,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엄청 많이 필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공급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왜? 많이 필요해질 거니까. 이런 거에 좀 쓰일 수 있겠죠. 니은은요,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인 약 2천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은 1% 혼합하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있네요. 됐어요? 근데 이거는 승용차 약 5만 3천 대 1년간 탄소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러니까 효과, 국내에서 1%를 목표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내 효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있고요. 자, 디귿입니다. 작물을 지속 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쓰게 되면요, 산림 훼손 그리고 식량 부족.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누가 금지했죠? 유럽연합이 금지시켰죠. 그래서 국내 상용화, 제가 딱 가려버렸는데 여기 나와있죠.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다시 1. 비행기 겁나 많이 탄소 배출하네, 이 내용이었죠. 얘를 활용해가지고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네. 그래서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돌아가 볼까요? 1문단에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기차를 타자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기억 다시 2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가 50배 이상 필요하다. 2050년에는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하죠. 그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그리고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까지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자, 지금 4문단이 어디죠? 1, 2, 3, 4잖아요. 근데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이만큼이나 필요해, 이만큼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게, 그래서 70%까지 높여야 돼 라는 말과는 이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항공유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질 거야 라는 말과,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필요한 양을 더 늘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였죠? 디귿은 전문가 인터뷰. 작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작물을 이 항공유, 지속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사용하면 훼손이 위험하다. 그래서 삼림과 식량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그래서 이걸 제한하게 됐다. 이 문단에 나왔었죠. 기억 다시 1과 니은, 얘네 둘 보면은 뭐였죠? 아, 비행기가 엄청 많네, 엄청 많이 쓰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만 혼합을 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다른 운송수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에 얘를 쓰면은 효과적이야. 좋아요. 그리고 3문단에 보강 적절합니다. 자, 기억 다시 2 뭐였죠? 앞으로 엄청 많이 필요해질 거야. 그리고 디귿. 근데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 때 작물을 쓰면 이렇게 안 좋아요. 이런 내용. 그래서 예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제약이 있어요. 왜? 저거는 쓰면 안 되잖아, 작물은. 그래서 정부가 생산 기술 고도화해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야 돼. 그 5문단의 보강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화작도 살펴봤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좀 귀찮은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 시간이 많이 뺏겼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어렵지 않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만 화작이 끝나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 걱정이 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험을 위해 또 열심히 합시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